그럼 제가 이 손목을 사용했을 때 어떤 부분이 확실히 좋아지는지를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배드민턴은 손목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조금 손목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마용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손목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유독 이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에서는 이 손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레슨을 배울 때도 손목을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테고, 영상을 즐겨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레슨 영상에서 보면 이 손목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이 이 라켓을 사용하는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서 손목을 사용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손목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테니스나 탁구를 보면 이 공이 많이 둥글죠. 그리고 이제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의 무게도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공을 손목을 사용해서 친다고 생각하면 이 날아오는 힘에 이 손목이 부상의 위험도 많기 때문에 이 공을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밀어친다든지 이 팔로써 이 행해지는 이런 동작들이 많고, 탁구도 비슷하죠. 코트의 규격이 워낙 작기 때문에 힘있게 손목으로 공을 때린다 생각하면 공이 컨트롤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둥근 공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을 이렇게 밀어주고 깎아주고 이런 형태로 스윙을 많이 하는데, 우리 배드민턴은 어때요? 배드민턴은 이렇게 깎아서 감아서 밀어서 이런 동작들이 거의 없죠. 거기다 공을 강하게 임팩트하고 타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배드민턴은 유독 이 손목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배드민턴에서 손목을 사용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셔틀콕이 있는데, 이 셔틀콕 굉장히 가볍죠. 이 셔틀콕의 무게가 약 4.7에서 5g 정도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 셔틀콕은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이 모양이 어때요? 지금 이게 둥근 공에 비해서 이렇게 생긴 모양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셔틀콕 같은 경우에는 이 성질이 비행을 했을 때 처음에는 속력이 나다가 천천히 어때요? 속력이 죽어서 떨어지는 이런 낙하산의 원리와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셔틀콕은 처음에 강하게 때려주지 않으면 이 속력에 힘을 받지 못해요. 이 테니스 공은 어때요? 퉁 치면 아마 퉁 멀리 나갈 거예요. 근데 이 셔틀콕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순간적인 타격을 해야 이 셔틀콕에 속도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드민턴에서는 이런 셔틀콕의 성질을 잘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손목을 잘 사용해야 되기도 합니다. 이 깃털이 달린 공을 이렇게 비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크로크에 정확히 맞질 않으면 공이 나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배드민턴은 이 정타를 많이 이용한 스트로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손목을 사용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공의 속력이 굉장히 빠르죠. 이 빠른 셔틀콕의 속력을 내가 순간 이 팔로써 공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 손목을 이용해서 손목을 빠르게 이용해서 공을 타고 해야 이 순간 공을 정확하게 임팩트 할 수 있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이 공을 타고 해서 좀 빠른 속도로 공을 보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드민턴에서 손목 사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시간에 왜 드리냐면, 이런 손목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잘 모르고, 배드민턴이란 이 스포츠의 특성 자체를 잘 모르고 배드민턴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 배드민턴을 배우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구력이 쌓여갈수록 셔틀콕을 많이 치다 보면 이 셔틀콕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배드민턴에 대한 이런 이해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손목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이런 초보자일수록, 그리고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싶은데 그게 정체된 사람일수록 이 손목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이 배드민턴을 배워나가는데 빠르게 배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이번 시간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배드민턴이란 스포츠를 이해를 먼저 해야 우리가 배드민턴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 과정 중에 우리는 이 손목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게 이번 시간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고요. 그럼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치실 때, 저는 이제 레슨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 이제 배드민턴을 접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다 이런 손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시작을 하죠. 이 배드민턴이란 특성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배드민턴 치면 어때요? 이렇게 공을 치잖아요. 이렇게 치고, 그죠? 이렇게 휘둘러서 공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처음 배드민턴을 치시면 이 손목의 사용보다는 이 라켓을 휘둘러서 공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밀어서 팔로써 이제 이렇게 공을 치는 거죠. 지금 이제 손목이라는 이런 손목의 움직임을 배운 적이 없고, 배운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런 과정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손목의 발달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 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이 손목의 중요하다는 부분을 모르니까 그냥 연습을 하더라도 그냥 팔로 계속 휘둘러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윙 자체는 이렇게 힘이 없는 스윙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힘이 없는 스윙. 근데 우리가 이 손목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 손목의 움직임을 자꾸 가져주는 이런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공을 이렇게 손목을 이용해서 이 팔로써 휘두르는 느낌이 아니라 이 손목을 이용해서 공을 치는 타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 손목을 사용했을 때 어떤 부분이 확실히 좋아지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배드민턴 생활을 하시면서 이 손목을, 이래서 손목을 내가 좀 더 사용해야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거든요.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은 이 셔틀콕의 성질 때문에 순간적으로 속력을 내서 공을 타고 하지 않으면 공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어 때리는 느낌이라면 공은 절대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을 순간적으로 타격하는 이 스윙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줘야 되는데, 이 손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보면 스윙이 대부분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를 친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공을 치러 갔는데 이 손목이 열리지가 않은 상태. 손목 사용이라는 건 이 손목을 열었다가 때려주는 이런 움직임을 얘기하거든요. 손목이 어떻게 된다? 열린다. 열리면서 나가주는, 열리면서 나가주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공을 때려줘야 되는데, 손목 사용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손목이 열리질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팔이 나가는 거죠. 자, 팔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밀어 때리죠. 그럼 이게 손목 사용하는 부분과 어떤 차이냐면, 이 헤드를 움직이는 이 범위의 차이가 있어요. 손목을 쓰게 되면 이 헤드가 어떻게 움직여요? 여기서 라켓을 뒤로 넘겼다가 들어오는 이 공과, 셔틀콕과 이 라켓의 공간, 이 공간을 활용해서 공을 때리게 되는데, 이 팔로 치시게 되면 팔만 빠지고, 지금 손목이 안 열렸죠. 손목이 안 열리고 그대로 스윙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공간적인 부분에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을 이렇게 밀어 때리는 이런 스윙은 헤드가 움직여서 치는 게 아니라 이 팔이 움직여서 치기 때문에 힘을 낼 수가 없다. 근데 손목을 사용하게 되면 어때요? 이 팔이 빠지는 게 아니라 헤드가 움직이죠. 라켓 헤드를 움직여서 공을 치기 때문에 헤드를 움직여서 치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힘을 셔틀콕에 전달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언더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언더를 치는데 셔틀콕이 여기 있어요. 아래서 이제 걷어 올려야죠. 걷어 올리는데 이게 팔로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공간을, 이 손목을 열어줬으면 이만큼의 공간을 더 사용해서 공을 이렇게 멀리 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공간을 좀 어느 정도 사용해서 공을 칠 수가 있죠. 근데 팔로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을 밀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 스윙 공간이 조금 덜 나오죠.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 라켓 헤드의 스피드를 올려야지 공이 힘있게 타구가 되는 건데, 이 팔로 한다 그러면 이 스윙 속도가 안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라켓 헤드의 공간을 순간적으로 얼마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라켓 헤드의 움직임을 빠르게 할 수 있는가, 그게 포인트거든요. 손목을 쓰는 것이 라켓 헤드의 움직임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셔틀콕과의 공간도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죠. 셔틀콕과의 공간, 손목이 뒤로 빠져주니까, 열렸다가 들어가니까 공간도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이 라켓 헤드의 속도, 이런 움직임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팔, 물론 이 팔을 크게 열면 이 공간은 많이 생기겠죠. 많이 생기지만 이 속도가 안 나오겠죠. 속도가. 이게 팔로 치면 어때요? 이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간은 많이 만들 수 있겠지만 이 속도 면에서 빠르게 순간 임팩트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배드민턴 하실 때 이 팔로 치시는 분들은 이 순간 속력을 잘 못 내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이 라켓 헤드의 순간 속력, 이 순간 속력은 이 팔로써 만들어내려면, 이 팔로 만들어내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속력이 안 살아요. 근데 이렇게 손목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용했다 만들어주면 어때요? 속력이 살죠. 속력이 살기도 하지만 이 라켓 헤드도 어때요? 많이 빠진 상태에서 잡아챌 수가 있죠. 그죠? 헤드가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손목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또 한 가지는, 셔틀콕이 이렇게 빨리 날라와요. 우리가 이게 민첩하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반응이 빨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손목을 순간적으로 열고 때리고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거의 이 팔로 반응을 합니다. 팔로. 그러니까 이 빠른 공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이 반응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을 맞추기도 어렵겠지만, 이 빠른 공을 순간적으로 맞춰서 힘을 전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빠르면은 이게 밀려버리는 거죠. 손목을 못 쓰니까. 근데 우리가 이 빠른 공에 대해서 이 손목만 공이 빠르게 왔을 때 순간 어때요? 여기서 지금 손목만 순간 열었다가 잡아주는 느낌의 요런 느낌만 가지고도 이 공을, 빠른 공에 대해서 이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순간 오면 어때요? 이 손목을 제꼈다가 잡아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이 손목의 반응이 일어나야지 공을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손목을 순간적으로 반응을 시켜야 되는데, 이 팔로 반응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빠른 공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손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매번 이 공이 빠르게 왔을 때 이런 전환이 늦는 거예요. 전환이 안 돼요. 이 손목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이 오면은 이 팔로서 전환을 하려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배드민턴은 손목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 이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이 왜 손목 사용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어떻게 조금 손목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체육관 가서 그래, 손목을 좀 사용해서 공을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이 연습 방법은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 굉장히 길어서 다음 편으로 제가 손목 사용하는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편에 연습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손목 사용 잘해서 배드민턴 재밌게 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